6살 아들과 둘만 남았습니다. 결혼 6년 만에 하늘의 별이 된 남편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아빠 없는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어떻게든 잘 키우고 싶어요. 현금 1억을 가지고 우리 가족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줄 집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너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때 자주 체하고 소화가 안 된다 말을 했지만 췌장암 진단을 받고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날 줄 몰랐습니다. 워낙 힘든 병이다 보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각오도 했는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건 준비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걸요. 6살 아들은 죽음에 대해 아직 모릅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어. 아빠는 갔다가 언제 다시 온대? 아빠한테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올해 4월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라도 내 집 마련이 절실해졌습니다. 여자 외벌이로 아이를 잘 키우려면 지금 버는 월급을 잘 굴려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제겐 현금 1억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제 월급으로는 아이 하고 싶은 걸 지원해주면서 키우는 게 어렵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가 살려는 신정 뉴타운 이주 예정인데 여길 입주하고 그 다음에 팔고서 차라리 투자를 해야 하나 싶어요. 10년 뒤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거요. 물론 저도 제 일을 하면서 아이가 보기에 든든한 엄마, 멋진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도저히 저 혼자 답을 찾을 수 없어 구해줘 얼부에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혼자 이제 아이를 키우고 계시고요. 근데 지금 이제 현금 1억이 있고 여유가 이제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이랑 잘 살 수 있을지 그런 좀 고민이 되는 글을 좀 보내주셨어요. 결혼 당시에 내 집 마련 안 하셨더라고요. 이제 다른 세부 내용을 보내주셔가지고 보니까 사별하신 직후에 어떻게 또 전세 만기가 바로 돌아온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차에 시어머니께서 이제 네가 나중에 저 집 이제 재개발 될 건데 네가 들어가 살거라 손주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시어머니하고도 관계가 너무 좋으셔서 그 시어머니 집으로 이제 들어가시겠다고 하고 이제 그 집에 분담금 준비를 해서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고민은 이런 거죠. 보내주신 자금 상황을 보면 여차저차 해서 될 것 같기는 해요. 거기에 들어가면 일단 필연적으로 내 집에 들어가니까 조합원 분양가라도 일단은 몇 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만큼의 돈은 없으니까 대출을 내야 되고 대출을 낸다고 했을 때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대출까지 갚아 나가려면 여유가 전혀 없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혼자 남았으니까 저기 잘해주고 싶겠죠, 아이한테. 아빠가 지금 없는데 우리 아이가 나중에 금전적으로 쪼들리거나 힘들어서 꿈을 못 펼치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공감이 많이 되고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입주 때가 됐을 때 이 집을 팔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집을 절대 팔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집을 팔지 않으면 그럼 투자를 못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집을 팔지 않고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신정 뉴타운이거든요. 자, 보면 여기가 양천구예요. 양천구. 우리 양천구 하면 목동이 있죠. 학군 좋은. 네, 목동이 있고 사실 서울 수도권 서남부에선 가장 최선호 지역.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 목동역 있고요. 여기 오목교역 있고요. 안양천변부터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커다란 아파트촌이 있고요. 여기가 다 지금 30년 넘은 아파트들이 됐죠, 이제. 이 신정 뉴타운이라는 곳은 바로 이 목동의 건너편, 이 신월동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신정 내거리역 있죠? 네. 신정 내거리역 많이 못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2호선은 다 아시다시피 순환선입니다. 근데 순환선인데 이 남서쪽하고 동북쪽에 지선이 있어요. 빠져나가는 지선이. 그 지선에 걸쳐 있는 역이에요. 신정 내거리, 양천구청, 이렇게 해서 도림천, 신도림. 여기가 목동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신정 뉴타운이거든요. 보면 요 느낌 새 아파트적 신축 새 아파트의 그 네네. 느낌적 느낌이 네네. 느껴지시죠? 뭐 여담으로 우리 부동산 얘기 좋아하니까 이 목동을 썼어요, 여기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지역이 워너비가 이 지역이다. 이런 거를 또 여러분들 보면 아실 수 있죠. 이분이 거주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참고로 여기가 이제 1-1, 2, 3, 4예요. 근데 1-3구역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재개발된 거죠. 얘는 지금 한 10년 넘었고요, 아파트. 10년 됐어요, 이제.
얘는 조금 더 됐고 얘가 이제 최신축 2020년 20년 이후에 입주한 와. 아파트예요. 얘가. 그리고 여기서 대장은 이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입니다. 이게 지금 호가로 16억, 17억, 18억 요 정도. 그 정도. 20평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요. 이 중에 제일 싼 게 신정 뉴타운 두산 위브예요. 왜냐면 당연히 세대수가 오래됐어요. 작고 주변 환경이 얘네들보단 좀 못하고요. 여기서 일로 이렇게 올라갈 때 약간 오르막길이에요. 즉 정리하면 얘가 대장, 얘가 제일 싸네. 그리고 얘는 연식이 10년 정도 됐고 이거는 지금 전용 84 기준으로 매매가가 11억에서 12억 사이입니다. 전세가는 6억에서 6억 5천 사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물건은 없는데 전화해보니까 그 정도에 놓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물건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분 세부적 사정이 어떠냐면 간평 권리가가 2억. 그러니까 뭐냐면 추가 분담금이 5억 정도 되신대요. 어머니한테 이 집을 받아서 들어가기로 했는데 저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면 잔금 때까지 5억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분양가가 7억 초반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7억 초반이면 이 집 잔금을 무사히 치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2026년 입주예요. 그 정도 입주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4년이 남았죠. 아이가 6살이에요. 그럼 4년 동안 이 사연자분이 제 누나라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이 집을 잘 지키되 아이가 잘 적응하고 학교 생활 할 때까지는 새로운 직장이랑 아이한테 집중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돈은 언제든 벌 수 있으니까. 애가 6살이고 그럼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히 학교 가거나 하면 충격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가 없으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당장 투자하지 않으셔도 이 집이 있잖아요. 이 집 나중에 내가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새로운 직장에 적응 잘하고 아이가 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 올라갈 때까지 그 브릿지를 내가 잘 이어줘야겠다. 요것만 보고 사셨으면 좋겠다. 자, 그게 어떻게 되냐? 이 신정 뉴타운 두산 위브나 신정 뉴타운 롯데캐슬의 전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제가 아까 이 아파트 전세가가 6억에서 6억 5천 정도 한다고 네. 했잖아요. 지금. 근데 2026년에 얼마일까요? 여기 새 아파트 입주 때 전세가가 세대수도 별로 안 많은데 지금 현재 10년 된 아파트 전세가가 6억인데 이게 7억 정도에 미치지 못할까요? 올라가죠. 네, 무슨 얘기냐면 네네. 전세를 놓으시면서 분양잔금을 거의 다 치르실 수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를 놓으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전세를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 우리 사연자분한테 이제 알토란 같은 집이 되죠. 내가 엉덩이로 깔고 앉아있지 않기 때문에 얘가 나한테 현금 흐름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거예요. 전세는 이제 계속해서 또 오를 테고. 올라갈 테니까. 그리고 그때 둘이서 이제 조금 더 작은 집에 살면서 그때부터 투자를 배워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4년 동안 그냥 내려놓고 살라는 거예요. 투자 공부 하나도 하지 말고. 저는 관심을 유지하는 정도로도 기회는 잡을 수 있다 생각해요. 제가 오래오래 할 테니까 월급쟁이 부자들 뭐 강의 같은 거, 가벼운 강의 같은 거, 특강 같은 거라도 들어보시고 관심을 갖고 유지하시다가 아이가 10대가 되고 어느 정도 적응을 해나가는 시점이 되고 이 집 문제 해결되면 그때 투자 배우러 오셨으면 좋겠고요. 이전번 방송에서 골드놈님 그 10억 달성기 네네. 설명해 드릴 때 그분도 40대에 시작하셨어요. 저는 하실 수 있다 생각하니까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다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2026년 입주가 있고 그때까지는 이제 일과 양육에 좀 신경을 쓰시면서 이제 입주 시기에 전세를 맞춰서 오히려 그때는 전세를 놓고 오히려 그때부터 좀 투자 공부를 시작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 네. 같습니다. 저도 나인님 얘기에 동의를 하고요. 일단은 이분이 아마 종전을 봤을 때 종전에도 사실은 그 양천구 쪽에 하락장일 때 되게 입주가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던지셨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이거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거를 그 돈을 몇 억이라는 돈을 일로 벌기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엄청 어렵죠. 일로서. 그리고 사실은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교육비도 들고 이럴 거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잘 지켜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분이 또 질문하신 게 뭐냐면 또 이제 투자를 하고 싶다. 근데 사실은 이분이 그 분담금 같은 경우에 대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분이 내야 될 분담금이 있어요. 있죠. 예.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분담금 내는 거에 되게 이제 버거워할 것 같아요. 왜냐면 부동산 투자가 좀 안정감이 있긴 한데, 근데 그러면 분명히 또 이제 사실은 또 환금성이 되게 떨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공부를 아예 안 했다, 처음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노바나님, 저는 돈도 못 모았어요.
심지어 저는 애기를 키워야 돼서 뭐 시간도 없어요. 이거는 약간 이거랑 비슷해요. 예를 들어 내일 시험인데 저 오늘 친구랑 PC방 가고 싶은데 내일 시험 잘 볼 수 있을까요? 똑같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투자는 사실 이번 지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지만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거를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뭔가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라도 괜찮은. 얼마 전에도 사경이사님이 오셔가지고 방송 나올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이게 좀 죄송한 말인데 투자자들은 하락장을 더 좋아해요. 되게 중요한 맞아요. 얘기거든요.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실제 대부분 사람들은 그때는 대부분 피가 철철 흘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하면은 조금 어렵고, 이것도 사실 이분이 제가 걱정되는 거는 가치를 잘 못 보기 때문에 본인이 잘 갖고 있는데도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의 가치도 판단하지 못할 정도인데 새로 뭔가를 투자하고 이거에 돈을 벌고 싶겠다? 이건 제가 볼 땐 조금 그건 욕심이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투자할 때 메타인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저라면은 이 분담금으로 활용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이분이 본인 명의로 빌라를 이제 또 하나 갖고 계신 게 있어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 네. 사실 빌라가 저는 기본적으로 빌라를 굉장히 안 좋아해요. 왜냐면 황금성 때문에. 네, 황금성 때문에 빌라를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빌라를 뭐 매도하라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자문을 받으면.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빌라를 매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빌라 중에 매도하지 않아도 되는 빌라는 3, 4년대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빌라는 매도하지 않아도 돼요.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이분이 보내신 빌라는 아파트가 될 빌라 같아요. 네, 근데 아마 그 아파트가 되게 대단지는 아니지만 조금 어쨌든 뭐 나홀로 아파트긴 하지만 그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빌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실은 빌라의 지금 상태에서 뭔가 매도를 하는 것보다 그냥 아파트가 된 상태에서 나홀로라도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뭐 이분이 투자하신 금액이나 뭐 추가로 내야 되는 금액 따져보면은 뭐 손해볼 일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손해가 볼 수 있는 환경은 뭐냐면 그게 아파트가 되는 게 엎어졌을 때. 이게 왜냐면 사실 그 중간중간에 그런 경우 좀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그 빌라 같은 경우도 이제 시어머님이 본인의 그 신전 뉴타운 들어가는 거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님도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좀 빌라를 사들인 거죠. 사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참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아들이 이제 그렇죠. 죽었는데 며느리한테 사실은 내 집 그렇게 들어와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또 며느리가 사실은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 집이 실거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잘 하셔가지고 하신다는 것 자체가 참 두 분 마음이 참 참 귀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너마님께서는 지금 투자보다는 그 1억이 있긴 하지만 추후에 또 좀 분담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투자를 지금 섣불리 하기에는 좀 어렵다. 네, 그게 나중에 이제 분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분담금 대출 받고 나머지 일부는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 대출은 사실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근데 그 분담금을 못 내는 상황이 돼버리면 더 이분이 나중에 당황스러워 하시고, 또 사실은 그게 또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이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좀 속상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래도 잘 지켜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